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퇴사가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에도 퇴사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직장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던 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구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사실 중고 신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중고 신입이란 용어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사실 썼던 용어인데 요즘 정말 폭넓게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경력 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정도 되는 분들, 보통 우리가 저경력자라고 하죠.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면접관으로 가서 이렇게 저경력자분들이 신입사원 면접에 오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전에 직장에서 왜 그만뒀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직 사유를 잘 얘기를 못하고 안타깝게 좀 떨어지는 분들 제가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일단 중고 신입분들은요, 내가 합격을 해본 경험이 있고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나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배웠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근 대학생들이 검증된 스펙으로만 만들어진 자신의 소재를 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 오기 때문에 일을 해본 저경력자들한테 비하면요, 답변 소재가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직 사유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밝히지 않으면요, 나보다 경력도 경험도 좀 부족한 우리 생 신입들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시면요,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소개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이전에 반드시 이직 사유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있으면요, 면접관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만나본 분들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인데 경험, 경력 이런 거 당연히 블라인드를 안 물어보는 거 아니냐, 천만에만만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요, 자격증, 교육사항, 경력 경험사항, 자소서 이 네 가지는 면접관한테 보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 일했던 회사의 경력이 딱 있는데 뭐 한 1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신입으로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전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 했냐, 그리고 이렇게 일하셨다고 쓰셨는데 혹시 이직 사유가 뭐냐, 퇴사한 다음에 혹시 지금 좀 공백 기간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많은 이 중고 신입 지원자들이 보통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일학습 병행으로 대학원 과정을 밟았는데 대학원 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계속 있기보다는 내가 경력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경력을 가지고 좀 더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대학원 졸업 시기를 가지고 계기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직장에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뭐 푸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 이공계 같은 경우 기술직 엔지니어링 쪽에 계신 분들은요, 보통은 이제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다가 뭐 기술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해당 자격 분야로 내가 좀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좀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좀 솔직한 분들은 그래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일을 했는데 해당 분야와 해당 직무가 내가 잘 맞지 않아서 조금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아예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좀 작은 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요, 뭐 신협 또는 뭐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일을 하면서 더 큰 곳으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좀 제한이 있는데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완전히 열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세일즈를 위해서 이직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더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일을 해보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특정 계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면접관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가고,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자, 이렇게 공감이 가는 이직 사유가 나온다면 면접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물어보거나 왜 그만뒀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한번 직장 생활이 어떻다. 정말 뭐 말하자면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한번 그만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맞지 않는다고 딱 나갈 확률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확실하게 괜찮다고 한다면 중고 신입을 안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직 사유를 만드는데 정말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전 회사의 어떤 복리후생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회사가 상당히 안 좋았다, 뭐 조직 문화가 안 좋았다, 상사가 괴롭혔다, 뭐 업무를 하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없었다, 이런 등등등, 뭐 집에서 멀었다, 이렇게 이전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험담을 하거나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좋은 회사를 찾아왔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피터팬 증후군처럼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전의 회사를요,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요, 면접관이 진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의 회사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왔을 때 만족을 할까? 나가서 우리 회사를 또 험담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면접관으로 이 화상 면접, 코로나 때문에 보게 된 적이 있는데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면접을 보는데 뒤에 화면이 아무리 봐도 회사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중간에 우리 지원자 혹시 지금 사무실에서 면접 보시는 것 같은데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그만두기로 예정되어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면접 보는데 뭐 사무실에서 보는 게 뭐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면접위원들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매너가 있지 본인이 그만두는 직장이라고 해서 뭐 사무실에서 면접을 봐? 이건 아니지 않아요? 회의실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근처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탈락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회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라던가 특히 뭐 멀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내 기호가 내가 다니는데 불편했었다. 자, 이런 식의 이직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도 뭐 멀리 일 시키면 그만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식의 답변을 만들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졌는데 보통 한 1, 2년에서 2, 3년 일을 하다가 약간 돈이 모이면 그냥 회사 딱 그만두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게 상당히 인기였어요. 코로나 이전에. 예, 정말 저 뭐 회사 그만두고 저를 찾아 떠나요. 뭐 하면 막 라이크 엄청 눌러주고 이러던 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비근무 사유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여기 보면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로 사직한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본인이 여행이나 쉬고 싶거나 이런 사유로 일정 기간 쉰 다음에 다시 구직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요. 면접관들이 딱 듣자마자요. 나사 빠졌네. 안 뽑습니다. 나사 빠진 사람이란 얘기는요. 본인이 일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긴장감이 확 풀린 상태거든요. 사실 긴장감이 풀린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좋죠. 자, 최고의 기분에 있다가 입사를 해요? 쭉 떨어집니다. 허님은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면접위원들끼리는 나사 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만두어서 뭐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좀 잘 쉬었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면접관들이 이것도 좋아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 같은 걸로 시간을 좀 보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돌아왔다. 또는 무슨 특수 자격증 있잖아요.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 뭐 자격을 준비했는데 돌아온다. 물론 그 자격을 취득하셨으면 그 면접에 안 오겠죠. 뭐 본인이 좀 더 전문직으로 가시겠죠. 그리고 공무원 합격했으면 회사 면접에 안 오겠죠. 자, 이렇게 어떤 국가 시험이나 전문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면접위원들이 다시 이 사람은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일이 힘들거나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다시 공무원 준비하겠다, 자격증 준비하겠다 그러고 다시 뛰어나갈 사람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워스트라고 알려드리는 이 사유들 절대로 이직 사유로 만드시는 거 저는 비추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이직 사유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면접관이 공감이 되고 납득이 가는 이유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직 사유에서 막히면은요 다시 취업하는 게
정말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한 1분 정도 이내로 합당하게 본인이 진짜로 이직하는 사유를 잘 만들어가지고 면접관을 설득해 보시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고민을 꼭 하셔라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